빙수야 팥빙수야 사랑해 사랑했다. 잘 먹겠습니다. 그래 더운데 고생 많지? 네. 다들 시원하게 먹고 화끈하게 일해보자고. 예, 됐습니다. 아하. 아니 근데 반장님은 안 드세요? 요것만 마무리하고. 아, 네. 먹겠습니다. 캐스터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팥빙수는 이래야 맛있어요. 어? 팥빙수는 달아야지. 연유야, 연유. 먹지 마! 그만! 최 수상은 요즘 그 다이어트 한다고 참더니만 그 드디어 폭발했구만. 아이고. 정신 좀 차려! 왜? 진짜 모르는 소리. 아니야. 부족해. 돌리고, 돌리고, 연유를 돌리고. 그만해. 안 걸리겠어. 아니, 보기만 해도 당뇨가 올 것 같아요. 아유, 아니 뭐 이렇게 많이 넣는데도 이게 맛이 안 나지? 아니 왜 이러지? 맛이 안 느껴지지. 그게 바로 마약 중독만큼 무섭다는 당 중독이야. 예? 당 중독이요? 당신이 무심코 먹는 당, 먹다 보면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약 중독만큼 무섭다는 당 중독, 당을 끊어도 불안, 우울, 피로 등 금단 증상을 일으키고 비만과 더불어 각종 성인병, 대사질환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데 모르면 당하는 당 중독, 무너진 건강의 원인일 수 있다. 지나칠 정도로 단 음식이 먹고 싶고 예전과 맛은 비슷한데 더 달게 먹고 싶다면 당 중독을 의심해 봐야 한다. 딱 내 얘기네.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반장님, 요즘 중독에 대해서 조사 중이시더니 당 중독을 딱 잡아내셨네요. 당 중독 생각보다 무서운데 간과하는 사람이 많거든. 내가 찾은 건강 용의자도 그렇고. 이름 이상옥, 올해 나이 61. 출산 이후부터 계속 체중이 증가해 현재 키 153cm에 몸무게 75kg. 앓고 있는 질환 또한 생각보다 심각한데 가장 큰 원인으로 당 중독이 의심되는 상황이야. 면밀한 조사를 위해 이상옥 씨 당장 소환하자고. 이상옥 씨, 출산 이후부터 계속 체중이 증가했다고요? 20대 중반까지는 50kg대를 유지하면서 나신 몸매를 잡으려고 했는데 출산 이후부터 조금씩 찌기 시작하더만은 이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맞아요. 애기가. 맞아. 보니까 이제 그 살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어디 부분이 가장 좀 신경이 쓰이세요? 뱃살하고 허벅지요. 뱃살하고 허벅지. 맞아. 출산한 여자라면 다 고민인 부분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뱃살과 허벅지. 그런데 그 원인이 혹시 당 중독에 있다고 생각지는 않으세요? 저는 나름대로는 건강관리에 엄청 신경 쓴다고 했는데 근데 이게 모르면 당하는 게 바로 이 당 중독이거든요. 우리 이상옥 씨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당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당 중독에. 이게 뭔 소리예요? 천둥이 치나요? 꼬리가 생각보다 심하시네요. 어어어어. 지금 본인 코골이에 놀라신 거예요? 네. 자고 나도 편치가 않으시구나.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편치가 않은 모양입니다. 오, 좀 많이 어지러우신가 봐요, 아침에. 아침에는 유독히 두통이 심하고요. 팔다리가 저리고 통증이 있고 해요. 전신에 통증이 있고.
어떡해. 잠을 금방 못 깨시네. 뭐 좀 먹어야 되는데. 어? 떡과 고구마 말랭이? 아니 눈도 제대로 안 떠주셨는데 저걸 드시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유독히 속이 쓰려서. 과자? 근데 속이 쓰린데 저런 걸 먹으면 더 쓰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 또 드시나? 아이.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힘드네. 오 땀을 흘리시네. 아이고야. 움직임에 비해 체력은 금방 방전이 됐어요. 네, 여보세요? 아, 그거요? 종합 비타민 있는데요. 약 설명을 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 여보세요? 아, 영양제로 있어요? 약을 좀 파시는 일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건강식품 판매 일을 하고 아, 있어요. 건강식품. 예, 언니 지금 집에서 나갈게요, 언니. 미안해요. 네, 알겠습니다, 언니. 지금 무슨 약하고 건강보조식품인가요? 예, 이 몸이 하도 여기저기 아파서 약을 많이 챙겨 먹는 편인데요. 약을 못 드시면 힘드니까 저렇게 챙겨 나가시는구나. 이상옥 씨 일상을 보니까 당 떨어진다 이 말을 달고 사실 것 같아요. 실제 당뇨는 없는데요. 기력이 떨어진 느낌이 당 떨어진다는 느낌이랄까? 그럴 수 있어. 그렇죠. 맞아요. 주변에 보면은 실제 당뇨가 아니신데도 당 떨어졌네. 나 좀 당분 좀 필요해. 그렇게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신체 능력이 실제 저하되어 있거나 또 균형 잡힌 생활이 되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당 중독의 의심 신호일 수도 있고요. 전 제가 당을 많이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단음식 말고도 골고루 다 먹으려고 해요.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단 음식만 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식품에는 포함된 천연당 외에도 추가로 들어가는 첨가당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빵이나 과자, 또 탄산음료 등의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당, 즉 설탕이나 뭐 물엿, 시럽 이제 이런 등등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첨가당이거든요. 그러면은 가공식품을 먹으면은 나도 모르게 첨가당을 먹게 돼 있네요. 그렇죠. 그럼 이게 우리가 안 먹을 수가 없네. 그러게 아예. 나는 안 먹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네. 먹고 있었던 거네. 그러니까. 맞아요. 부지불식간에 아예 본인이 가공식품을 끊어버리지 않은 이상은 첨가당은 누구나 섭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하루 첨가당 공고량은 25g 이하입니다. 25g? 또 허용량은 공고량의 2배인 하루 최대 50g 이하고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72g, 공고량보다 약 3배 정도 많은 양을 섭취하고 있는데요. 각설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4개 분량에 해당하는 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먹고 있다고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성탕 24개 먹어봐. 그러면은 못 먹잖아요. 근데 너무 우리가 달죠. 하나도 먹기 그냥 힘든데. 가공식품을 먹고 있는 거야. 아니 사실 우리가 지금처럼 당을 얼마만큼 먹었는지조차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당 중독에 빠졌다. 이것도 모르고 지나갈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당 중독에 빠지기 전에 우리가 혹시 알아차릴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렙틴 호르몬, 즉 식욕 억제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분비되면서 이제 뇌에서는 이제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설탕은 이 법칙이 통하지를 않게 돼요. 어머. 뇌의 시냅스 이제 활성에 문제가 생겨서 뇌세포 간의 신호 전달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은 자체적으로 설탕을 억제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당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 당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네. 이게 방법이 없네. 언니 늦어서 미안해요 언니. 네, 힘들어요. 좀 쉬었다 가야 돼 언니. 언니도 선풍기 하나 줄까? 응? 언니도 선풍기 하나. 응. 시원하게 들어봐. 이거 아, 운동하기 전인데 이미 땀이 범벅이에요. 운동도 하기 전에 이렇게 너는 큰일 나네. 땀이 이렇게 많이 나서. 그러니까요 언니 살을 많이 빼야 되나 봐. 우리 이제 운동할까? 언니 우리 시원한데 카페 같은 데 가서 시원한 차 마실까? 아, 옆에 저런 언니들이 있어야 아, 돼요. 그래, 좋은 언니다. 같이 운동도 시켜주고 저희 같이 하면 또 할 수 있죠. 언니 잠깐만 나 땀 좀 닦게. 아이고, 운동 시작한 지 5분밖에 안 됐는데 지금. 평소에도 땀이 많이 나세요? 실제로 손수건이 이미 다 젖었네요. 아유, 너 운동 부족이야. 빨리 와. 큰일 났어. 빨리 와. 운동 많이 해야 돼. 언니 우리 쉬었다 가자. 언니 여기 쉬었다 가요. 얼마나 했다 그래. 빨리 가자. 아니 여기서 앉아 언니. 보고하고 운동했다 그래. 아유 무릎이 고고 다 아파 언니. 땀도 나고. 아유 무릎이야. 아유 무릎이야. 이게 뭐야? 우와! 몇 개야? 둘, 넷, 여섯, 여덟, 거의 10개 넘어요. 어머. 배부르겠다, 야. 아이고, 뭐야. 배 부르겠다, 야. 언니 이거는 기본이야. 집에 가면 더 있어. 이거를 먹어줘야 돼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밥심이 아니라 약심이에요, 약심. 여지껏 건강청에 나오신 용의자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약을 그것도 한꺼번에 드시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약들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고지혈증 약, 네. 아스피린, 혈액순환 개선제, 네. 다이어트 식품, 네. 보조제, 갱년기 약. 예. 아, 진짜 많이 드시네요. 일단은 고지혈증은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예, 2009년도에 네. 받았어요. 네. 근데 보니까요, 입원을 했던 적도 있네요. 네. 제가 4년 전에 네. 89kg까지 살이 쪘는데 네. 그때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3개월간 아이고.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와, 심근경색으로. 15년 전에 뇌경색 진단을 받으면서 우측 손, 얼굴 마비가 왔던 적이 있다 보니 약 영양제 많이 의존하게 됐어요. 아, 아까 이렇게 드시는 거 보니까 양이 엄청나더라고요. 예? 이거 과다 복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남들보다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먹다 안 먹으면 손발이 저리고 몸이 더 아픈 것 같아서 먹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당 중독뿐만 아니라 약에도 중독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십 가지의 약물을 한꺼번에 이렇게 드시게 되면 약물들 간에도 상호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흡수가 안 될 수도 있어서 특히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60세 이상인 분들한테는 또 이런 심혈관 질환의 예방률이 좀 미미하다라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혈액 응고 기능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닥터, 약 영양제 이런 거에 좀 의존하기보다는 이 살을 빼는 게 더 급선무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상옥 씨가 예전에 겪었던 또 지금 현재도 겪고 있는 질환들이 모두 사실은 비만과 연관이 크기 때문에 약이 아닌 체중 감량에 1차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실제 이상옥 씨의 체성분 검사 결과를 보면요. 심한 과체중에 체지방률뿐만 아니라 복부지방률이 표준 이상을 훨씬 뛰어넘었거든요. 그래서 관리하지 않으면 더 많은 질병 도미노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하. 저도 각종 혈관 질환이 있어 힘들다 보니 살을 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살 빼는 게 제일 힘들어. 아, 제일 힘들죠. 다 해보셨잖아요. 다 힘들어요, 진짜. 시장이네요. 아, 장 보고 가셨구나. 운동 끝나고 장 보러. 근데 뭐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는데요? 아까 약을 많이 먹어서 나 속이 쓰리고 아파. 아, 그지. 빈속에 약을 그렇게 많이 드셨으니까. 이럴 때 뭘 먹어야 되겠나 봐. 언니 먹을 거 있으면 우리 먹자 언니. 운동 마치고 시장에 가면 아, 이거 뭐 참을 수가 없어요. 이 식욕을. 그렇죠. 우리 매콤한 거 이거 떡볶이 먹고 가자. 아, 아유, 떡볶이 못 참죠. 못 어떻게 참아. 지나가요, 떡볶이를. 못 참아. 언니 매콤하다. 진짜 매콤해. 근데 아까 속쓰리다고 하셨는데 매콤한 걸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근데 매콤한 거 저거 드시면 또 다른 게 땡기지 않나요? 언니 이제 우리 저기 가서 다른 거 먹으러 가자. 맞네요. 또 다른 걸 드시네. 이러실 줄 근데 알았어. 아직 성이 안 차. 오히려 이게 낫다. 닭강정? 우리 언니 시원한 음료수 하나 먹자. 사이다 하나만 주세요. 예. 그치. 또 짠 걸 먹으면 단 게 땡기지. 탄산이 땡기고. 이제 살겠다냐. 이게 영상 보니까 노래가 생각나네요. 당다라당당당당 당다라당당당. 식습관에 문제가 엄청 많네요. 먹는 것도 많이 드시는데 일단 단짠 조합이 이게 정말 그 맛은 있지만 건강 잃기 정말 십상이거든요. 맞아요. 예, 약을 먹고 나면 속이 쓰리고 음식으로 가라앉히려고 하는 습관 때문에 아니, 그 순서를 바꾸면 안 되나? 밥을 먼저 먹고 약을 먹으면 되는데 약을 먼저 먹어서 속이 쓰려서 음식으로 달랜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악순환이 되신 거거든요. 원래는 사실 끼니 때가 되면 이제 위산이 분비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식사를 하고 약을 먹는 게 순서죠. 그런데 이렇게 그냥 약을 드신 다음에 이제 위산은 분비돼서 그 쓰린 속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또 식사를 하시게 되면 살도 같이 찌시지 않았을까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약에 과다하게 복용하시는 것과 함께 이렇게 당 중독이 같이 불러온 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 중독이 불러온 참사요? 그치. 네, 이 단맛은 짠맛이 함께 있을 때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트륨의 섭취량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칼로리 양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럼 그렇게 되면서 이제 비만이 되시고 그로 인한 대사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짠 음식을 드시고 나서 마무리를 단 걸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마약 중독만큼 무서운 게 당 중독이란 이 말이 정말 이해가 가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 뇌 활성화 사진을 보면요.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설탕의 단맛은 뇌의 쾌락 층추를 자극해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세로토닌과 또 마약처럼 쾌락과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이야. 근데 저 사진 보세요. 마약 중독이랑 설탕 중독이랑 비슷해요. 비슷하네. 너무 비슷해. 그래서 당 중독을 마약 중독과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단 음식 먹으면 일시적으로지만 기분도 좋아지고 집중도 잘 되고 우리가 그 공부할 때 기분 전환을 위해서 초콜릿 한 조각 먹고 그러면 집중력 맞아요. 높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당은 섭취할수록 원하는 단맛의 강도가 점점 세지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당을 섭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감정에 속아서 습관적으로 더 많은 당을 찾게 되고 결국에는 당 중독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댁으로 돌아오셨네. 아까 너무 많이 먹었나? 후회를 하시네요, 그죠? 궁금하다. 190? 식후혈당이면 전 단계 정도, 전 단계. 혈액 재봐야겠네. 화장실에 오래 계신다, 그죠? 비원비가 있으신 건가요?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또 변비가 생겼어요. 아, 왔다 갔다 하시는구나. 아이 지사제. 변비야. 저걸 같이 쓰시는 거 이거 아닌데. 네, 잦은 지사제와 변비약을 너무 자주 복용을 해서 장내의 환경이 무너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장내에 독소가 쌓여서 유해균 비율이 높아져 살이 더 쉽게 쪘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유해균의 비율이 너무 높아지다 보면은 장 기능 자체가 많이 무력해져서 변비 또는 설사를 자꾸 반복을 하게 되고요. 또 유해균이 많을수록 식욕 억제도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이 찌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아하. 아니 근데 너무 누워 계신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움직여가지고 장을 활동해야 되는데 누워서 배만 이렇게 만지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몸을 좀 움직여야 되나? 운동을 하도 안 해서 옷걸이가 됐네. 아니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운동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운동이 되는 것 같아서요. 근데 이렇게 실내 자전거 운동을 할 때 처음부터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는 한 2, 3분 정도는 천천히 달리면서 유지를 하시다가 쉬지 않고 느린 속도라도 계속 페달을 밟으시는 게 심박수를 계속 유지를 시키고 또 운동 효과를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힘들어. 아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 혈당 같은데요. 그래도 당뇨는 아니니까 괜찮지 않나요? 이상욱 씨의 경우는 지금 수치상으로도 전당뇨 단계에 해당이 되시고 또 실제로 지금 고지혈증을 앓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고지혈증이 있으면 당뇨로 이어져서 결국에는 심혈관계 질환에 더 큰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비만으로 인해서 노화된 지방 세포가 축적돼서 이 당뇨와 고지혈증 그리고 심혈관 질환 등 각종 대사성 질환의 발병이 늘어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당뇨 전 단계라도요. 5년 내에 4명 중에 1명꼴로 또 10년 내에는 2명 중에 1명은 당뇨로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당뇨는 합병증을 조심해야 한다는데. 네, 맞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액이 끈적끈적해지시잖아요. 그래서 심장이나 뇌로 가는 이런 큰 혈관도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심근경색과 뇌경색 같은 심뇌혈관 질환이 발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미세한 혈관, 즉 눈 같은 그런 망막혈관이 손상이 되면 실명에 이르기까지도 하죠. 그리고 혈관 덩어리인 신장을 망가뜨려서 생기는 이제 만성 신부전증이 오기도 하고요. 또 가벼운 상처에도 궤양이나 괴사가 일어나서 끝내는 발을 절단하는 당뇨발도 대표적인 3대 당뇨 합병증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이상욱 씨, 이제 심각성을 좀 아시겠어요? 네, 살찐 것만 걱정했는데 더 무서운 게 있네요. 이게 그 건강이 무너지기 전에 관리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많이 안 좋으신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신 것 같으세요? 공장이나 횟집, 판매집 그런 거 가리지 않고 하다 보니 정작 내 건강을 챙기지 못한 것 같아요. 이상옥 씨의 건강이 더 무너지기 전에 당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건강한 다이어트가 시급해 보이네요. 마음은 꿀떡 같은데 그게 쉽지 않아요. 어떡하죠? 자, 저희가 누굽니까? 건강청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가 돌아들 테니까 믿고 잘 따라와 주세요. 아시겠죠? 반장님, 건강요기자 이상욱 씨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맞춤 솔루션을 제공할 건강보험을 찾았습니다. 잠깐만, 프린터! 뚜둑! 아, 저 여기 있어. 역시 빨라. 어디 봐봐. 이분! 왜? 무슨 일이? 저희 혈관 집중 조사 기간 때 당뇨 극복 케이스 정리했지 않습니까? 그때 있던 건강 모범인인데요? 왜? 가만 있어봐. 그럼 다이어트 성공도 하고 당뇨까지 완화됐다는 거야? 실수하가 빨리. 현재 상태 브리핑해봐. 예, 반장님. 이름 김미경, 올해 52세입니다. 과거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체중이 급격히 증가했고 거기다 잘못된 다이어트로 인해 당뇨 진단까지 받은 케이스인데요. 하지만 현재는 체중 감량에 성공, 거기다 혈당 수치까지 정상으로 돌려놓은 건강 모범이니 이상욱 씨를 위한 건강청의 솔루션입니다. 새벽인데요? 거기 누구 계세요? 뭐야? 뭐야?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놀라세요? 저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예, 혹시 오늘 모범인이신가요? 예, 52세 김미경입니다. 귀여우셔. 보면 모르세요. 운동 중이잖아요. 여기서요? 네. 운동하는데 장소 따지나요? 본격적으로 운동하기 전에 이건 워밍업 수준이에요. 운동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새벽부터 저렇게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 가볍게 공복인 상태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인슐린과 혈당 수치가 떨어지고 또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지방이 잘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특히 내장 지방을 태우는 효과가 좋습니다. 걸음이 엄청 빠르신데요? 제가 좀 빠르죠. 다이어트 성공하고 나서 몸이 많이 가벼워서 이렇게 걷는 것도 괜찮아요. 다이어트 성공하셨다고 네. 많으셨는데? 아유, 저희가 말 못하는 각오가 좀 있어요. 말 못할 거가 뭘까요? 제가 아가씨 때는 날씬했거든요.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천하에 갔었을 때 몸이 막 붓더니 제 키는 142밖에 안 되는데 70kg까지 가더라고요. 아이고야. 근데 이제 4년 있다가 둘째 아이를 또 가졌어요. 둘째 가졌을 때는 인중등록증에 걸려서 몸도 많이 붓고 그리고 혈압이 오다 보니까는 두통이 너무 심해서 앉아있지도 못하고 거의 일주일을 눕지도 못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둘째 아이 가졌을 때는. 그래갖고 제가 둘째를 출산하고 나서 50kg 아래로 다이어트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상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밥을 몰아치기로 먹고 폭식을 하고 그래서 다시 살이 찌기 시작해서 60kg까지 갔었어요. 살 빼는 게 무진장 힘들었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중독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다 탄수화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고지혈까지 와 있더라고요. 몸도 안 좋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언니가 소개하는 효소 다이어트를 하게 됐어요.
그 효소만 먹고 일을 하는데 많이 힘들었죠. 그때 병원으로 달려가서 검사를 하니까 당뇨더라고요. 식후 혈당은 286이 나오고 당화혈색소 수치는 8.7, 굉장히 높은 상태였죠. 아이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네요. 원푸드 다이어트의 부작용이구나.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한 가지 식품만으로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갖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필수 영양소인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섭취를 갑자기 줄이게 되면 혈당과 필수 무기질이 낮아지면서 두통을 동반한 빈혈이 발생하고 또 공복 시간이 길어졌을 때에는 저혈당 쇼크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재작년부터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시작했죠. 지금은 48kg까지 와 있어요. 아이고. 일반인도 다이어트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이 당뇨 환자였던 모범이는 살 빼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맞습니다. 당뇨 환자들은 너무 쪄도 또 너무 말라도 안 되거든요. 급격한 다이어트로 살이 너무 많이 빠지게 되면 면역력이 같이 떨어져서 합병증의 위험도 커지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의 경우 이게 쉽게 지치고 피로하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이 필수고 당뇨 식단까지 지켜야 해서 이거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체중을 감량한 김미경 씨. 현재 고지혈증과 혈당 수치는 어떤 상태인지 궁금하네요. 네, 이 김미경 씨의 경우 1년 전만 해도 식후 혈당이 286까지 높았는데요. 현재는 96으로 정상 혈당을 회복하셨고요. 그리고 또 2,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 수치를 알 수 있는 이 당화혈색소 수치도 당뇨 단계에서 정상 단계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당뇨병의 경우에는 고지혈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혈당 관리와 함께 콜레스테롤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콜레스테롤, 즉 HDL은 38에서 현재는 60으로 높아졌고요. 또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중성지방 수치는 254에서 현재는 무려 62까지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어이구, 많이 내려갔네. 와. 이게 식단 조절하고 운동만으로 이게 가능한가? 많이 내려갔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네? 이 건강 모험이니 체중 감량은 물론 혈관 다이어트까지 성공한 비법 운동뿐만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자,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찾아보세요. 운동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아까 진짜 워밍업이었네. 빨리 왔네. 언니야, 봉사는 잘 다녀왔나? 화요일 날이야. 화요일 닮으신 것 날. 같은데. 저희 많이 닮았죠? 저희 친언니예요. 안녕하세요. 미경이 친언니 김나경입니다. 아, 물통이 뭐 이렇게 큰 거 갖고 왔냐? 좀 크지? 이보다 더 크다, 야. 약수를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좀 물통이 너무 크지 않나? 언니도 한번 들어봐. 아니, 나는 못한다, 야. 이렇게 큰 거야. 그래도 몸만 좋으면은 해야지. 아이, 나는 안 할란다고만. 니나 해고만. 아이, 같이 한번 해봐. 아이, 됐어. 좋다니까. 언니분은 건강하신가요? 저 안 건강해요. 당뇨가 35년 되다 보니까 좀 많이 심각해요. 동생 보니까 너무 부러워. 살도 빼고 당뇨도 완치되고 그리고 또 예뻐졌잖아. 날씬하니. 너무너무 부러워. 나도 이렇게 되고 싶은데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 가자, 언니야. 나왔네. 아, 약수터. 근데 저게 약수물을 다 받으면 진짜 무거울 텐데. 왜 물을 네. 조금만 담으세요? 제 몸에 이 정도 물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무겁잖아요, 많이 담으면. 그러면은 노동이고 운동 효과는 떨어져요.
물통을 활용해서 산행을 하는 것은 유산소와 무산소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어서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산행을 할 때 드는 이 물통은 건강 모범일처럼 자기 체력에 맞게 든 듯 만 듯 이렇게 가벼운 것을 골라야 합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운동량을 얻기 위해서 무거운 물통을 들게 되면 도리어 이 목과 허리 같은 척추의 관절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죠. 아이 좀 바르게 들어봐. 바르게 들어야지 운동이지. 씨, 왜 가야지 더 가야지. 씨 몰라 나 쉬었다 갈래 앉아. 언니 화났어. 왜 그래? 뭔 소리야? 아 이거 알람이야. 나 식사 시간 알려주는 거. 괜히 때마다 아침 점심. 과거 당뇨 앓았던 모범이라면 기본이죠. 알람 맞춰놓고 음식 섭취하기. 간식까지 시간 맞춰서 먹을 줄은 몰랐네. 언니야 토마토 맛있었나? 그게 맛있다, 야. 그래? 나도 사 먹어야 될까 봐. 다행이네. 큰 거만 사 먹거든. 뭔가 하얀 가루를 타는데 저게 뭘까요? 짠. 마셔봐. 상큼하다. 그치? 상큼한 비타민 종류인가? 지금 드신 게 뭔가요? 네, 이게 제 당뇨랑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 예요. 자, 김미경 씨가 다이어트 성공에 도움을 받았다는 액체. 제가 누굽니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다들 한번 맛 한번 보시죠. 예. 혹시 이거? 그거? 김수성하고 나하고 익숙한 맛이지. 자, 이 물의 정체는 바로 모유 유래 유산균 비엔알 17입니다. 네, 비엔알 17은 건강한 한국인 여성의 모유에서 분리 배양한 유산균입니다. 정식 명칭은 락토바실루스 가세리 비엔알 17입니다. 모유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약 700여 종의 모유 미생물을 함유하고 있어 아이에게는 최적화된 영양 공급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모유는 면역력 향상과 또 장내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아이의 비만 위험도까지 낮춰줍니다. 아이들 비만 위험도까지 낮춰준다고요? 아니 그래도 아기 때는 포동포동 살집이 있는 게 보기 좋지 않나요?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런 살들은 다 키로 간다고. 네,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소아 청소년 시기에 비만해지면 지방세포의 크기와 개수가 모두 증가하기 때문에 성인이 됐을 때도 비만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 이유는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이더라도 개수는 줄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이때 이런 소아 비만을 예방할 수 있게 돕는 것이 바로 모유입니다. 실제로 모유를 먹은 아이에 비해 분유를 먹은 아이의 비만도가 1.28배 증가한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비엔알 17이 건강 모범인에게 어떤 도움을 줬는지 건강 용의자에게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 뭐였죠? 렙틴 호르몬. 네, 맞습니다. 이 렙틴 호르몬을 그 분비를 조절시켜서 식욕을 다스리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이 다이어트를 위해 꼭 줄여야 하는 탄수화물 섭취를 억제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오, 이성욱 씨에게 완전 희소식인데요? 탄수화물을 억제시켜준대요. 네, 맞습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긴 하지만 밥, 빵, 면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탄수화물 섭취는 결국 중성 지방으로 형태가 변화되고 결국 이게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나쁜 콜레스테롤 생성을 촉진시켜 결국에는 고혈압과 동맥경화 등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도를 높이는데요. 이때 비엔알 17이 탄수화물 종류인 단당류를 다당류로 전환시켜서 배변으로 배출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단당류, 다당류. 설명이 너무 어려운데요.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이 포도송이로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이 단당류는 이렇게
당 분자가 하나로 구성된 것으로 이렇게 하나이다 보니까 섭취할 때 빠르게 흡수되고 또 결국 지방세포의 크기를 증가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당 분자가 3개 이상 결합하는 것을 다당류라고 하는데요. 이런 포도송이와 같이 여러 개가 묶여 있을 때 이런 경우는 확 차이가 많이 나죠. 이야, 크기 네. 차이가 확 나네요. 네, 그래서 이런 다당류는 분자 크기가 크기 때문에 섭취를 하셨을 때 소화가 되고 이제 소장 안에서 흡수가 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이 덜 찌는 탄수화물의 종류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BNR17은 단당류를 끌어모아서 이런 다당류로 전환을 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흡수가 되지 않고 배출을 도와서 체지방 감량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쥐에게 BNR17을 섭취하게 한 후 대변 검사를 해보니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다당류 함량이 5배가 높았다고 합니다. 야. 하지만 아직 감탄하긴 이릅니다. 이 BNR17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마지막 장점이 하나가 또 남아 있어요. 장점이 또 있다고? 네. 네, 살이 찌는 이유는 지방세포의 크기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이 찐다, 빠진다 하는 거는 지방세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겠죠. 한 번 커진 지방세포는 무려 최대 400배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400배요? 400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커질 수 있는 지방세포의 크기를 이 BNR17이 줄여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만 쥐에게 이 BNR17 유산균을 10주간 투여했더니 나쁜 지방이라고 불리는 이 뱃살의 주범, 백색 지방의 크기가 35% 정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단하네. 또 인체 시험에 대한 결과도 있습니다. 비만 및 과체중 성인들을 대상으로 12주간 BNR17을 섭취시킨 결과 체중, BMI 지수, 또 엉덩이 둘레가 감소했고요. 다른 연구 결과에서는 복부 내장 지방 감소뿐만 아니라 허리 둘레가 무려 5cm, 2인치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단하네. 맞아. 그래서 이 BNR17이 유산균 최초로 식약처에서 그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기도 했다잖아. 몸에 맞는 강도로 조절하고. 그렇지, 올리는 거죠, 저렇게. 저는 다이어트를 하면 정체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운동 종류나 강도에 변화를 주거나 식단에 변화를 주는 게 다이어트 정체기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하게 했다, 강하게 했다가 그걸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 확실히 운동법까지 배워가네요. 그렇죠. 약하게 강하게, 약하게 강하게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하면 돼요. 아우 좋다. 아우 개운해. 힘들어? 아니 개운해. 배우네. 응. 즐거움이 좋긴 좋다. 그치. 이 정도면 괜찮네. 언니 한번 봐봐. 이 정도면 정말 좋은 거야. 잘못 관리하면 다시 당이 올 수 있으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제가 수시로 체크하고 있어요. 어이? 또 알람 울리네? 뭔 알람이요? 우리 밥 먹으라고 점심 먹으라는 소리지. 안 그래도 배고파 죽겠어. 밥 먹으러 가자. 배고프지? 어메 배고파. 지금 점심 준비하시는 건가요? 예, 제가 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면서 당질이 적은 음식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했거든요. 저희 언니도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체지방을 떨어뜨리고 혈당을 잡아주는 그런 음식을 만들 거예요. 뭘까? 고기도 있고 버섯도 있고 두부도 있고. 지금 어떤 메뉴 만들고 계세요? 네, 버섯 미역 볶음밥을 만들려고 해요. 버섯이나 미역이 당질이 낮아서 자주 먹어요. 다음에는요, 지방기 적고 단백질이 많은 안심으로 샐러드 한번 해볼게요.
저렇게 이제 샐러드로. 그릇이 다 파란색이에요. 이 파란 색깔이요, 식욕을 억제시킨다 그러더라고요. 맛없어 보이게끔. 그래서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에이, 그래도 색깔만으로 음식이 맛없게 보일 리가 있나? 그러니까요, 설마. 아이, 기다려 보세요. 잠시 후에 식욕이 떨어지는 마법이 펼쳐집니다. It's magic. 뭔가 이거 차가워 보이면서 음식이 살짝 식어 보이는 느낌인데? 그러게요. 진짜 뭔가 시각적 효과가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 파란색은 차가운 느낌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데요. 또 우리가 파란색이나 청색 이러면 뭔가 상한 음식 아니면 이제 설익은 과일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색들은 쓴맛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식욕 억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식욕을 돋는 그 음식들은 대부분 빨갛고 노랗고 약간 따뜻한 컬러를 많이 가지고 있네요. 그렇네. 그것도 비엔알 17인가요? 네. 물에 타먹기도 하고요. 이렇게 샐러드 같은데 이렇게 뿌려 먹기도 해요.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이게 체지방이랑 혈당을 낮춰주는 제 비법 밥상이에요. 언니야, 어서 와. 밥 다 됐다. 배고프지? 어서 저기 앉아. 먹어봐. 건강밥상인데 칼이 안 들었나? 언니, 저 음식. 아, 그러기 이러니까 야 맛이 없어 보인다 야. 근데 맛은 그런데 맛있네. 그치? 동생이 음식 솜씨가 좋아. 언니 몸 생각해서 저염으로 했어. 우리 앞으로 이렇게 좋은 거 음식 만들어서 건강하게 오래 살자. 그래. 그래야지. 자, 언니도 하나 먹어. 땡큐. 잘 먹었다. 맛있게 먹었어. 다행이네, 맛있게 먹었다. 저도 상호 씨처럼 한때는 잘못된 다이어트로 요요가 오고 건강이 나빠졌어요. 그래도 우리 열심히 운동하고 식습관 관리 잘해서 건강해져요. 우리 같이 행복한 중년 보내봐요. 자, 이상욱 씨, 그 고지혈증에 고혈압까지 만성 질환을 앓고 있잖아요. 당장 당뇨가 없다고 해도 더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 깨달으셨죠? 저한테 당뇨가 찾아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걱정이 커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비엔알 17이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당뇨에도 도움이 됐나요? 이 앞서 말씀드린 비엔알 17이 단당류를 다당류로 전환시켜서 몸 밖으로 배출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당 흡수를 막아서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 10주간 당뇨병이 있는 쥐에게 비엔알 17을 투여했을 때 6주, 9주 후에 섭취한 군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혈당 감소가 개선됨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 드릴게요. 이 비만과 당뇨,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다이어트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건 무엇일까요? 식욕. 땡. 다이어트로 예민해진 장이구나. 아, 역시 반장님. 다이어트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변비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죠. 네, 비엔알 17이 유산균이기 때문에 장내 환경 개선에도 역시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비엔알 17은 유산균을 늘리고 유해균은 억제하는 역할을 해서 배변 활동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에게 8주간 비엔알 17을 섭취시켜 본 결과 복부 팽만감과 평균 배변 횟수가 개선됐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 건강모범인 김미경 씨도 비엔알 17을 먹고 나서 변비랑 이 소화불량 증상이 많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체지방 감소뿐만 아니라 혈당과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유산균이라니 너무 좋은데요. 이 비엔날 17도 섭취 시 주의할 사항 있을까요? 비엔날 17의 하루 적정 섭취량은 425에서 900mg으로 과다 섭취하면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곤장 섭취량을 지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또 살아있는 유산균인 만큼 냉장 보관하셔야 하고요. 인체 시험과 동물 연구를 통해서 안전성이 입증되었는지,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을 인증받았는지도 따져보고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상옥 씨 오늘 출연한 소감이 어떤가요? 네, 건강청에서 많이 배웠고요. 앞으로 건강해질게요. 화이팅! 화이팅! 자, 응원합니다. 자, 건강청의 맞춤 솔루션 잘 숙지하셔서 작심삼일 다이어트 도돌이표 요요 현상은 이제 끊고 오랫동안 건강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길 저희 건강청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여름 휴가철을 맞아 본격적인 다이어트에 돌입한 사람들. 하지만 급격한 체중 감량 이후 더 심각한 요요 현상을 겪는 사람들. 원푸드 다이어트, 간헐적 다이어트 저탄고지 중립. 짠음식 많이 먹게요. 마약 중독만큼 무섭다는 당 중독. 무너진 건강의 원인일 수 있다. 진짜 많이 빠지셨다. 내 몸에 맞는 건강한 다이어트. 우리 건강청에서 알려주자고. He loves you at night, then calls you a friend. Says he's coming back, doesn't say when.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속도 조절을 하면서 타고 있어요. 야채랑 골고루 건강하게 먹으려고 해요. 네, 그리고 다이어트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모유, 유래, 유산균, 비엔나 17도 꼭 뿌려서 먹고 있어요.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젊은 몸매로 돌아가겠습니다. 화이팅! 채널 A